네, 월간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목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수아입니다. 저희 월간전에서는요, 미증시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미국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내용, 알찬 정보, 또 소중한 종목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미국 주식 공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미증시 마감 시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오라클 쇼크로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라클이 추진하는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핵심 투자자의 이탈로 무산이익에 놓였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다우 지수는 0.47%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역시 1.81%, 1.16% 내리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미국 주식 공략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관련주로 머크앤드컴퍼니 그리고 원전주로 오클로 공략을 해드렸고요. 방산주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와 리튬 아메리카스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글로부스 메디컬과 캐터필러까지 총 6개의 종목을 생방송 안에서 공략을 해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미국 주식 공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초대 수락 버튼까지 클릭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간전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주린이들의 히어로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요일 밤 9시 남자 여러분들께 미국 주식으로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큰 종목만 콕 집어서 알려드려서 뭐 세종대왕이 아닌 조지 워싱턴이 딱 적힌 그려진 달러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증시 USA 월가 한 잔의 히어로 영웅 전찬남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월 18일이죠. 바로 다음 주면은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좀 인사 좀 드리고요. 오늘 방송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 방송 이후에는 뭐 2025년 연말 같은 경우가 며칠 주말 다 빼고 며칠 남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좀 이런 연말이 좀 며칠 안 남은 2025년도 조금 화려하게 조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오늘 좋은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서 2025년 연말은 조금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2026년 시작은 조금 수익으로 스타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라클 쇼크 속에서 기술주의 투심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팔란티어와 오라클, AMD는 모두 5%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월간전에서는 미증시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미국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사이트와 전략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 우리 증시 USA 월가 한 잔이 어떤 방송인지 좀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좀 알려드리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아쉬운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월가 한 잔이 어떤 방송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방송 같은 경우는 네, 그날 미국 증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그리고 또한 네, 요즘 최근에 네, 그날 조금 미국 증시에서 핫 이슈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상한가 하한가가 간 종목이 있듯이 미국 증시 나스닥이나 S&P 500 시장에서도 말도 안 되게 상승 나오고 또 말도 안 되게 하락 나온 종목도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까지 해드릴 거고, 그리고 미국 경제지표 공부 같은 경우도 진행할 건데, 이거는 조금 제가 2026년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께 교육을 또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시 USA 월가 한 장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미국 주식을 또 투자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위한 네, 조금 히든 종목까지도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려가지고 네, 영웅 전천함과 또 이수영 아나운서님과 이렇게 증시 USA 월가 한 잔은 50분 동안 여러분들께 좀 알차고 재미있게 방송을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다면은 바로 그냥 제가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어떤 식으로 좀 마감을 했는지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드린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아마도 미국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날에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하락 마감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주일 전부터 그놈의 오라클 때문에 정말 미국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도 보시는 바와 같이 4일 연속이나 하락 나오는 모습 보였었고, 나스닥 역시도 4일 연속 하락, 그리고 S&P 500 역시도 네, 4일 연속 하락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뭐 처음에는 오라클의 실적 부진 소식, 그 다음에 한마디로 어닝 쇼크 소식이죠. 그리고 그에 따른 네, CDS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조금 회사가 파산하게 됐을 때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금 보험금의 그런 그 지표를 나타내는 건데, CDS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라클의 어닝 쇼크 소식과, 그리고 바로 어제였죠. 오늘 새벽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오라클 같은 경우가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블루오울이라는 좀 투자사가 빠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오라클발 좀 AI 이런 부진 또는 AI 버블론 같은 경우가 이로 인해서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감사하게도요, 아마존 같은 경우가 또 이 오픈 AI에 큰 금액을 또 투자하겠다, AI 산업에 큰 금액을 투자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그리고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조금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어닝 쇼크가 아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AI 버블론이 조금 한마디로 조금 진정되는 모습도 보여줬지만은 오라클 부진의 여파로 미국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가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팔란티어 AI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그 외 여러 회사들의 주가가 조금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또는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미국 주식이라든지 미국 주식에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미국 주식의 오라클 조금 부진과 또 이로 인한 AI 버블론 확대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이렇게 연일 약세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오라클 이슈가 또는 AI 버블론 확대가 언제까지 갈지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오라클 이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오라클 이슈 안에서 저는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마이크론 그 실적 발표가 됐을 때 어닝 쇼크가 아닌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을 때 마이크론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2026년에도 네, 반도체 수요는 계속될 거고, 그리고 2026년에도 반도체는 2025년의 그 수요량보다 더 많아질 거고 더욱더 부족할 거다. 희소성이 높을 것이다. AI의 수요는 더 확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크게 오라클발 소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AI 버블로는 이 역시 그냥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헷갈리는 장세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할지 또 어떤 종목이 내 계좌의 수익을 더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순서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최근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도 우리라는 말 뺄게요. 습관이 나와가지고 습관처럼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탈모를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그리고 또 한단고기, 이게 뭐 가짜면은 역사로서 좀 연구할 가치가 없는가? 역사로서 연구할 가치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상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도 테마주들이 상승 나오고 또 하락 나오는 것처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서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라든지 그리고 어느 이슈에 따라서 상승 나오고 하락하는 이슈가 있거든,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은 미국 증시에서도 지켜봐야 되는 핫 이슈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하나 가지고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핫 이슈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베네수엘라,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인지요. 네, 실제로 남미 대륙에 있는 국가 중 하나고요. 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과거 석유가 석유가 생산되는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이게 굉장히 조금 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석유 같은 경우로 너무 포퓰리즘 이런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는 포퓰리즘 정책 펼치고 화폐 개혁도 하다 보니까는 이 나라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나라 같은 경우가 사실상 미국 조 바이든 정권 시절 때 또 이민자들이라든지 이 베네수엘라에서 못 살겠다 해서 미국으로 간 이민자들도 많고,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 정권 안에서도 뭐 마약이라든지 뭐 건달이라든지 이런 좀 조직적인 카르텔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를 뭐 부정선거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는 또 이런 석유 같은 경우를 중국에 판매했다 불법적으로, 그리고 마약을 미국에 수출을 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 베네수엘라와 전쟁을 조금 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 베네수엘라 정권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지금 이미 제공권과 재해권도 장악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여태 보지 못했었던 미국의 각종 첨단 산업의 이런 좀 방위 산업체 무기들 같은 경우가 모두 다 이 베네수엘라에 집중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 1991년도에 있었던 걸프전 때 미국의 무기들을 우리가 지금 뉴스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까는 방위 산업 테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는 게 좋고, 오라클이라든지 테슬라는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가 어느 테마를 눈여겨볼 수 있냐면은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또는 이런 방산 테마 같은 경우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라클 같은 경우가 100억 달러의 데이터 센터 협상이 결렬됐다. 그래서 주가가 또 5%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오라클바의 소식으로 인해서 AI 버블론이 확대가 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 실적 조금 호조 소식과 그리고 아마존의 오픈 AI 투자 소식, 이걸로 인해서 AI 버블론이 좀 진정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오라클발의 그냥 부진으로만 끝나는 걸로 좀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이 오라클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음이 아파서 제가 차트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오라클이 어떤 회사입니까? 제가 과거라고도 이야기 안 할게요. 9월 달에 증시 USA 월간잔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드렸던 종목인데, 소개드리고 나서 주가가 말도 안 되게 하락이 나와서 참 마음이 안 좋은데요. 일단 이 오라클 같은 경우가 저는 일단 주가가 제가 이런 기억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오라클은 미라클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회사가 조금 이런 뭐 부채라든지 그리고 CDS 거래량 증가 속도로 이렇게 좀 하락이 커질지 몰랐는데, 저는 이건 단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봅니다. 우리가 사실상 지금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가 무지막지하게 상승 나왔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작년 2년 전에는요, 뭐 배터리 폭발 소식과 또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조금 미국 법원에 제소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테슬라도 신저가를 갱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 회사만의 모멘텀과 그리고 또한 그런 오너 리스크가 해소하고 나서 주가가 지금
연고점을 찍은 것처럼 저는 이 오라클 같은 경우도 지금 그거와 다르지 않다 봅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중에 방송 끝나기 전에 제가 준비한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면서 다시 한번 AI 테마가 죽지 않았고 오라클이란 종목이 이대로 꺾이지 않을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 방송 보시고 공략하셨다가 지금 현재 손실 중이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냥 홀딩 하시고요. 마음 편히 홀딩 하시고 지금 여유 자금 있으시면은 이 오라클에 더욱더 투자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 낮추시고 비중 늘려서 상승 나올 때 부분적으로 조금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극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테슬라 볼게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가 로보택시 같은 경우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우리 아나운서님께 질문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네. 우리 아나운서님 FSD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FSD요? 오, 잘 모르겠는데요. FSD 같은 경우가 이게 한마디로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완벽한 자율주행. 완벽한 자율주행. 이걸 얘기하는 건데 FSD 같은 경우가 지금 저도 제가 테슬라를 안 타고 있어서 사실 테슬라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검색해 보니까는 테슬라 S, 테슬라 Y, 테슬라 X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테슬라 X 모델에만 한 8천만 원씩 1억 정도 되는 차예요. 근데 그 차에만 FSD가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FSD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한마디로 좀 너튜브 통해서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유럽과 다르게 조금 운전하는 데 있어서는 도로에 있어서는 넓은 도로, 고속도로나 이런 좀 도로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올림픽대로나 이런 데요. 하지만 골목길 같은 데서 운전하는 데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일본처럼 빌라나 가게 옆에 차를 주차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다 주차돼 있잖아요. 빌라 같은 경우. 그래서 골목길 같은 경우 운전할 때 특히나 힘들어요. 사람이 해도 힘들거든요. 근데 테슬라에 한마디로 FSD가 적용된 테슬라 X 같은 경우가 그 여러 다세대 주택들이 넓이한 그런 집에 조금 이런 차 주차된 곳에서도 골목길에서도 사람 없이 사람이 운전 안 하고도 이 차가 잘 피해 가고요. 그리고 또한 실제로 또 여러분들 이 생각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올림픽 대로나 고속도로 같은데 차가 꽉 막혀 있어요. 근데 그 뒤에서 삐용삐용 하면서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피해줘야 되잖아요. 네, 진짜로 피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테슬라가 피해줄 수 있을까요? 네, 근데 테슬라가 피하더라고요. 앰뷸런스 소리에 따라서 테슬라가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실상 테슬라가 이제 대한민국 도로에서도 완전히 적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 로보택시 성공 발표에 테슬라가 연 주가가 사상 최고치 마감한 게 이상한 건 아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도 스페이스 X에 대한 조금 2026년 상반기에 상장 기대감으로도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 나오는 걸로 보인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종목들 보면은 제가 또 저랑 또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조금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에 대한 핫 이슈 세 가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월간잔에서는 미증시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미국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탄탄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미국 주식 공략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동안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가 지난주 12월 11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봇에 주목하고 있으니까는 우리는 로봇 테마주를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GMED라는 회사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이 GMED 같은 경우는 이 화면 보시는 것처럼 엑셀시우스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조금 정형외과적인 수술을 사람 대신에 할 수 있는 로봇인 거고요. 로봇 소프트웨어인 거고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회사를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고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목표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100 이상을 제시드렸는데 사실상 일주일 사이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니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오라크발 이슈로 인해 가지고 AI 버블론 확대와 그리고 그에 따른 파생적으로 수혜해 볼 수 있는 로봇 테마들의 주가도 시원찮은 모습 보여주면서 일주일 동안 조금 보합선에서 조금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아쉬운 모습 보여줬지만은 실제로 지난주 방송 보시고 공략하신 분들은 일주일 사이 바로 수익 안 나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원래 주식이라는 게 일주일 사이에 호재거리만 조금 가득한 한 주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와 반대로 조금 이런 악재라든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른 회사의 악재로 인해서 그에 따른 지수 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도 손실 또는 보합권에서 머물 수 있는 거니까는 네, 좋은 회사면은 결국엔 시간이 문제거든요. 네, 일주일이든 2주일 안에 결국에는 상승 나올 거라 보니까는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 $100까지는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GM1이 이어서 CAT라고 네, 여러분들께 두 번째 종목으로 이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CAT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고양이, 야옹 이런 걸 알려드린 건 아니고 이 CAT가 어떤 거냐면은 중장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중장비. 여러분들께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종목 여러분들이 꼭 공략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이 회사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이 회사를 좀 소개해 드렸을 때 당시에 우크라이나와 좀 러시아의 종전 협상 같은 경우가 원만하게 좀 진행되지도 않았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우크라이나에 계속 조금 이런 종전안을 제안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EU, 유럽연합의 좀 나토 정상들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해서 좀 미적지근한 모습 보여주고 또는 이 부분은 조금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종전안 같은 경우가 조금 협상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면서 차익 매물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방송 이후에는 주가가 이렇게 차익 매물로 인해서 하락 나오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근데 저는 이 CAT, 캐터필라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사실상 미국에서는 중장비 제조회사로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주가 부진 같은 경우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요. 결국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크리스마스 이전이라든지 늦어도 2026년 1월 이전에는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전 또는 휴전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르면은 만약 휴전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네, 미국의 중장비 제조회사인 캐터필라가 크게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난주 방송 보시고 공략하신 시청자분들은 현재 조금 손실권이라 해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홀딩 하셨다가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까지 홀딩해서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미국 주식 공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투데이 토픽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을까요? 와우, 진짜 오늘은 조금 미국 주식이라는 게 네네. 저는 조금 자료를 준비하면 저는 미국 주식을 실제로 투자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소개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한 미국 주식을 조금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주식을 조금 소개해 드릴까 이렇게 조금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발굴하다 보면은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주식 발굴하는 것보다도 대한민국에서 좋은 회사를 발굴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성취감이 더 크고 보람이 더 큽니다. 그 정도로 미국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회사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장에서도 조금 상승 나온 회사들이 있고 하락 나온 회사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과 다르게 상한가, 하한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 나올 때는 하루만 해도 100%, 120% 상승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락 나올 때는 또 이렇게 80%, 50%씩 이렇게 낙폭을 크게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종목들을 제가 왜 상승 나왔고 하락 나왔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코멘트 해드리면 좋겠지만은 사실상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딱 제가 세 가지 회사만 초이스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왜 상승 나왔고 하락 나왔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아가페 AT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아가페 ATP 좀 익숙하죠?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이 종목이 그때 당시에는 왜 하락 나왔는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전일은 반대로 이 회사가 큰 폭으로 상승 나왔더라고요. 하루아침에 53% 가까이 상승 나왔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면은 말레이시아에 본사가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웰리스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조금 헬스케어 회사고요. 그리고 어떤 뭐 헬스케어 뭐 미용 기구나 뭐 이런 의료 기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조금 심신 안정 뭐 좀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심신 안정 그리고 마음 치유 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도 마음 치유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네, 이게 좀 시장에서 상품성이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한 건데 실제로 이 아가페 ATP 같은 경우가 실적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연일 하락했습니다. 12월 10일 같은 경우에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상패를 이제 조금 거의 상패 직전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주가 같은 경우가 이렇게 단번에 50% 이상 53% 이상 상승 나온 거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요. 네, 조금 제 분석에 의해서 우리 좀 추정을 하자면은 이건 그냥 단기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좋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이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상패 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주가가 이제 상장 폐지하려고 하니까는 이게 조금 개인들의 좀 투기 매수세 같은 경우가 집중이 돼가지고 조금 주가가 개인들의 매수세에 따른 상승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런 아가페라는 좋지 않은 회사는 이제 보지 않고 인스피라토라는 회사 볼게요. 이 인스피라토라는 회사 같은 경우 보면은 저는 무슨 이 회사 사명만 들어봤을 때 물고기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인스피라토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마디로 우리가 여행 같은 경우를 좀 갔을 때 여행 구독형 사이트더라고요. 한마디로 이 인피라토 같은 경우는 여기에 조금 회원권 같은 경우를 결제하면은 조금 어디 여행을 갔을 때 뭐 이 회사를 통해 가지고 숙소라든지 또는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가이드를 짜주는 그런 관광 회사입니다. 그런데 주가 같은 경우가 조금 연일 낙폭을 보이다가 조금 주가가 오늘 44% 가까이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조금 상승 나온 이유를 보면은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는 조금 관광객들의 또는 수요 증가, 여행에 대한 수요 증가죠.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조금 이슈도 조금 있어서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회복 이슈도 있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 인스피라토 같은 경우가 바닥권에 있었던 회사가 주가가 상승 나온 게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스타젠 테라퓨틱스 이거 볼게요. 이 비스타젠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든 펠리세이드란 약이 있어요. 이 펠리세이드란 약이 뭐냐면은 사회불안 장애 한마디로 그냥 뭐 나쁘게 이야기해서 히키코모리 있죠. 조금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 조금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약이 있대요. 이런 뭐 스프레이성 약. 근데 그 약에 대한 임상 3상 시험 결과, 주요 결과 발표 소식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스프레이 약을 뿌렸을 때 불안 감소에 의한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헛수고했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몇 프로? 80% 이상이나 낙폭을 보이면서 이 바스티젠 테라피틱스가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금 언급드렸던 회사가 어떤 거였습니까? 아가페 ATP, 뭐 바스타젠 테라피틱스, 그리고 인스피라토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전일 미국 증시 시장에서 조금 특징주였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투데이 토픽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미국 주식 공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머니 다음 순서로 이제 주요 경제 일정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참 아쉬운 게 우리 방송이 목요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의 증시 일정을 이야기하는데 네. 사실상 이야기할 게 금요일 거밖에 없어요. 내일 거밖에. 그리고 오늘
CPI 같은 경우가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그쵸? 그런 CPI 같은 경우가 발표가 되면은 CPI가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교육을 직접 저 칠판 앞에서 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네, CPI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미국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라든지 차기 의장 같은 경우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인 PCE, 그리고 주간 실업 청구 건수나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그리고 GDP, 그리고 또 PPI 생산자 물가 지수, 이렇게 좀 주요 경제 지표들을 보고 진짜 이거 미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국 소비자가 지갑을 여는지 지갑을 닫는지, 이런 걸 보면서 한마디로 조금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이나 다음 차기 의장이 조금 금리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 중에 조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입니다. 이 CPI 같은 경우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조금 금리가 결정된다 볼 수가 있는데, 이 CPI 지표에 따라서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CPI 조금 지표 발표를 앞두고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조금 하락을 보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CPI 지표 이후에는 조금 불확실성 해소로 국내 증시가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바로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 겁니다. 굉장히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이 말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영웅 전차남과 이 외일과 한장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 20분밖에 남지 네네. 않았는데, 이 20분 뒤면은 그냥 방송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방송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영웅 전차남이 국내 주식 방송도 하고 미국 주식 방송도 하고 국내 주식으로도 수익 내드리고 미국 주식으로도 수익 내드린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영웅 전차남과 함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지 또 모르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겁니다.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에서 처음 언급드리는데 여기입니다. 제 손 밑에 있는 QR코드에다가 그냥 여러분들 휴대폰 기본 카메라 다 켜세요. 키셔가지고 요 QR코드 향에 사진 찍으라는 거 아닙니다. 찰칵찰칵 사진 찍지 마시고 QR코드 향에 들이대시면은 영웅 전차남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시판 링크 나오니까 클릭해서 함께 하시게 되면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미국 주식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릴 거고, 이 종목 공략도 시켜드려서 여러분들께 실망 드리지 않을 거고요.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미국 주식, 그럼 바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AI를 준비해봤어요. 그리고 AI지만 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아나운서님께 다시 한번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네. 아나운서님, 밈이란 말 아시나요? 밈 알죠? 밈. 네네. 우리 뜻이 뭐죠? 밈 뜻이요? 뜻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그거잖아요. 우리가 밈, 한마디로 요즘 인기가 되고 있는, 그쵸? 인기가 되고 있는 그런 유행하고 있는 단어, 네네. 이런 거잖아요. 그럼 밈 주식이란 말도 들어봤어요? 밈 주식이라는 용어가 있나요?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주식을 많이 투자를 할까요? 막 아무래도 AI, 그렇죠. 반도체. 동양고속, 그쵸. 천일고속, 네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동양고속, 천일고속, 그리고 또 그 외에 탈모 테마주들이나 이런 회사들 많이 건드실 거예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그런 회사들이 국민 주식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미국 주식에서 밈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테슬라도 있고 코어 위브도 있고 오라클도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미국 주식은 어떤 거냐면은, 저는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회사는요, 제2의 코어 위브가 될 거다. 제가 과거에 코어 위브라는 회사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근데 현재 주가 같은 경우가 이 회사가 $30대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말 해도 되나? 그냥 목표가부터 먼저 언급드릴게요. $70 갈 거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저는 2배 이상은 무난하게 상승 나올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이 AI다. AI 회사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 회사가 왜 현재 주가 대비해서 70%, 50%, 60% 상승 나올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회사는 제가 언급드린 대로 $30대의 주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4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AI 테마, 한마디로 두 가지 상승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AI, 인공지능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업체로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 나오면 상승 나올수록 이 회사의 주가는 상한가 바로 갑니다.
그냥 이 회사가 비트코인 채굴 업체예요. 채굴하자마자 이걸 모아놓는 회사가 아니고요. 채굴하자마자 그날 시장가로 판매한 회사예요. 그러니까는 채굴하면은 말 그대로 이 회사의 매출은 바로 업되는 회사가 이 회사다. 매출 업되면 주가 상승 나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리고 이 회사는 MS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97억 달러 계약까지 한 회사입니다. 97억 달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게 얼마야 할 수 있지만은 14조 가까이 되는 회사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 AI 테마 같은 경우를 공략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라크발 이슈로 인해서 조금 AI 버블론 확대와 그리고 그에 따른 AI 테마주들의 주가가 계속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도 AI 테마를 공략하자고 하는 이유는요. 바로 저는 요 사람의 조금 말이라든지 또는 행동 같은 경우를 보고 이 사람이 추진하려는 걸 보고 AI 테마 떨어질 때가 기회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라고 보고 AI 테마를 공략하지 말씀드리는 거고 바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AI 인프라 구축에 1000명 가까이를 투입을 하면서 미국의 테크포스를 출범했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거품론을 일축한 마이크론 보시면 아시다시피 2026년 이후에도 메모리 부족은 지속이 될 거다. 앞으로 생성형 AI, 반도체 칩, GPU 이런 거는 계속 부족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AI 버블론을 한마디로 조금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제네시스 미션 이 제네시스 미션이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AI 맨해튼 프로젝트 가동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AI 테마 같은 경우는 그냥 단발성 테마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테마다. 이렇게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좀 태어나기도 직전에 좀 2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세계 여러 각국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 같은 경우가 절대 이런 조금 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질 수 없다 하면서 아인슈타인 박사를 통해서 핵무기를 개발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게 맨해튼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판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네시스 미션을 출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네시스 미션 같은 경우로 인해서 그냥 전 세계에서 AI 패권 장악을 위해서 미국의 국가적 역량을 총 집중하고 또 결집시키는 한마디로 AI 총동원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의 예산이 얼마나 그냥 무지막지하게 들어갈지 모르는 그냥 한마디로 방송에서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몰빵 또는 올인 하는 테마가 AI 테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했을 때 모더나에서 나온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화이자 백신이 몇 개월 만에 나왔습니까? 8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무지막지한 투자로요. 그 정도로 미국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진력은 엄청나고요. 그리고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까는 돈이 안 되는 산업에는 이 사람이 하질 않아요. 근데 사업가 출신이고 돈이 된 거는 돈 냄새는 무지막지하게 누구보다 더 잘 맞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이거에 무지막지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 AI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AI 테마 같은 경우가 지금 눌림이 나왔을 때 반드시 무조건 공략을 해야 되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AI, 한마디로 이 AI 테마 같은 경우가 돈을 무지막지하게 퍼붓는다고 해가지고 이 AI의 조금 그런 AI의 산업을 독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AI 산업을 독점하기 위해서는 여러 산업들이 좀 뒷받쳐줘야 돼요. 어떤 거? 전력, 그리고 데이터, GPU 같은 경우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GPU가 받쳐주기 위해서는 하이닉스든 엔비디아든 SK, 삼성전자든 주가들이 상승 나오는 거고 데이터 센터가 받쳐주다 보니까는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 나오는 거고 전력이 또 받쳐줘야 되니까는 구리 관련 종목들이 상승 나오는 거잖아요. 전선 관련주들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AI 같은 경우가 커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전선 관련주 그리고 또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 GPU 관련주들이 다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AI 테마가 죽는다? 버블론이다? 저는 다른 분들의 생각처럼 이거는 조금 AI 버블론은 한시적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왜 초대박이다. 그리고 제2의 코어 위브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냐면은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이 뭡니까? 비트코인 채굴,
그리고 AI 및 고성능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이 회사가 비트코인 채굴만 2019년에 본격화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채굴한 코인을 보관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매일 현금화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비트코인 채굴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아나운서님께 하나 좀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좀 네.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비트코인 채굴하는 게 쉬울 것 같나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에서도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해가지고 집 한두 채나 아니면 사무실을 사가지고 네네. 컴퓨터 다 깔아놓고 네. 다 설치해놓고 계속 돌리는 그런 채굴기 업체들도 있었어요. 오. 근데 채굴기 업체들 같은 몰랐어요? 네네. 채굴기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이더리움 채굴했다, 비트코인 채굴했다. 근데 전기비만 해도 한 달에 뭐 몇 천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네네. 정도로 그냥 무지막지하게 컴퓨터 막 사가지고 밤새 돌리는 거예요. 밤새 몇 날 며칠 돌려서 채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 채굴할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이미 채굴한 경험이 많은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야기 왜 할까요? 앞으로 AI 요 산업 같은 경우가 확대가 되려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 설립은 필수고요.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은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었던 회사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영웅 전찬남이 준비한 요 회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을 2019년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했는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지, 그리고 전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AI 데이터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지, 그걸 어떤 AI 인프라 회사보다도 더욱더 잘 아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주가는 앞으로 저는 지금 34달러대지만은 그래서 70달러대로 AI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회사의 주가도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뒤이어서 볼게요. 실제로 이 회사의 매출액입니다. 이 회사의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24년 3월부터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엔비디아 GPU 장착, 친환경 재생에너지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주요 매출원, 비트코인 채굴, 그리고 AI 서비스 도용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채굴 통해서 실시간 현금화해서 매출은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또한 AI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회사가 또 진행하고 있는 AI 클라우드 산업도 커지다 보니까는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은 AI 산업이 아직은 지금 초창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가가 34달러대지만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AI판 맨해튼 프로젝트를 가동했고 앞으로 8개월 또는 1년 안에 AI 산업이 무지막지하게 커지면은 이 회사의 주가는 지금 34달러대지만은 제가 목표로 이야기한 70달러 아니 100달러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공략하지 않아도 이 종목은 꼭 알아야 된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켄터 피츠제럴드라는 실제로 유명한 조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요 회사는 앞으로 주가가 몇 배? 5배 이상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회사의 주가를 384달러를 달성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까 이 회사 주가 얼마라고요? 34달러밖에 안 하는데 벌써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 회사의 주가를 384달러. 제가 이야기한 주가보다도 더 10배 그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우리 시청자분들이 진짜 이거 전 알아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 회사 알고 싶다 하시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디? 제가 이 손으로 때리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이 손으로 때리고 있는 이 QR코드에다가 휴대폰 기본 카메라 키셔가지고 들이대시면은 영웅 전차남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시판 링크 나오니까 클릭해서 함께 해주시게 되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로 AI 관련주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희 월간전에서는 미국 주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주식도 아닌 미국 주식을 선뜻 시작하기에는 부담을 느끼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주린이 시청자분들을 위한 미국 주식 공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초대 수락 버튼까지 클릭해 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모님, 그럼 계속해서 오늘 소개해 주신 종목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아까 전에 이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랑 97억 달러를 계약했다 했잖아요. 이제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실제로 이 회사 주가 같은 경우가 MS, 마이크로소프트죠. 이 회사와 97억 달러, 14조 가까이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에는 어떤 거? 엔비디아의 첨단 칩 활용 권한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 회사 주가 같은 경우가 단번에 20% 상승 나왔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20% 상승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오라클발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미 하락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무조건 공략을 해야 된다 보고 있는 거고, 보세요. 여기 주가 같은 경우가 하락 나온 게 이 회사만의 악재로 하락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떤 거? 그놈의 오라클. 그놈의 오라클 때문에 주가가 하락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33.34달러일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는 공략하셔가지고 제가 제시드리는 목표가 70달러대까지 홀딩하시면은 저는 최소한 방송에서 이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안 할게요, 그냥.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현재 주가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더 상승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회사다. 앞으로 1년 사이에 2배가 뭐야? 3배, 4배까지도 갈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이 회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궁금하다, 알고 싶다, 공략하고 싶다, 산타 할아버지 선물로 받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면은 어딥니까? 여기 QR코드 있으니까요. 여기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서 들이대시면은 게시판 링크 나옵니다. 클릭해서 함께 하시게 되면 방송 끝나고 1년 안에 2배, 3배, 4배 상승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요 AI 클라우드 회사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로 AI 관련주 소개해 주셨는데요. 공략가는 31달러, 목표가는 70달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초대 수락 버튼까지 클릭해 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머니 지금 채팅창에서 다들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다들 산타 랠리를 지금 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그냥 이 종목 저는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AI 산업 같은 경우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꺾일 거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뉴스 틀어보면 아시겠지만은 헤드라인마다 AI 산업이 이제 더 추락할 건가 아니면 위기인가 기회인가 계속 이야기 나와요. 근데 대한민국 뉴스에서 헤드라인에서 위기 또는 이제 추락만 남았다 이런 부정적인 소식이 있을 때가 어떻게 보면 그때가 공략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연고점 갱신한 테슬라 같은 경우도요. 정확히 2년 전에는 영웅 전차남이 이 자리에서 250달러대에 말씀드렸던 회사가 테슬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테슬라 같은 경우가 오너 리스크 이슈 확대와 그리고 또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조금 불확실성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그때는 연저점을 갱신할 때 제가 공략하자 말씀드렸고 그리고 2년 지나서는 연고점을 갱신했어요. 그런 것처럼 오라클발 이슈로 인한 AI 버블론 확대로 인한 AI 테마주들의 낙폭은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고 공략을 해야 될 때다. 그리고 오라클 투자하신 분들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춰야 되고 비중 늘려서 주가 상승 나올 때 반드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회사니까 전혀 불안해할 필요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산타 할아버지가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또는 선물 드릴 수도 있지만은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가 조금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영웅 전차남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이 상승 나왔고 또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공략해서 수익 보셨다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TV 화면에서 보고 있는 전차남의 여러분들의 산타 할아버지도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로 AI 관련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저희 생방송 50분 동안만 게시판 활짝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